자, 포물선의 방정식 기본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누워있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y제곱은 4px인데 p가 뭐냐? 초점의 x좌표였다. 되겠죠? 여기서 초점, 준선, 꼭지점, 축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서 있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x제곱은 4py, x가 2차, y가 1차. 그럼 p가 뭐냐? 초점의 y좌표더라. 되시겠죠? 됐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꼭지점, 초점, 준선, 축의 방정식 이런 것들 다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뭐 표준형 하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표준형은 기본형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기본형의 방정식에서 뭘 하시면 된다? 평행이동을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평면상이니까 당연히 평행이동도 적용이 되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평행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평행이동. 자, 잠시만요. 우리 여기 문자를 좀 맞추려고 MN으로 가셨구나.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기본형의 방정식을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은 평행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인데, 자,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기본형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으니까 표준형도 두 가지 스타일이 생기겠죠. 자, 첫 번째 기본형은 이런 거 있죠. y제곱은 4px이고, 그렇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표준형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y n의 제곱 이퀄 그죠? 4p의 있습니까? x m이라는 형태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얘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표준형입니다. 되시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 평행이동으로 만들었다. 평행이동으로. 첫 번째 기본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되시겠죠? 별거 아니죠? 자, 마찬가지 또 다른 형태가 있었죠? 걔가 누구였죠? 서 있는 포물선. x 조금 밑에다 쓸게요. 자, x 제곱은 4py인데 있습니까?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있습니까? x 대신에 x-m, y 대신에 y-m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x-m 있습니까? 의 제곱 이퀄 4p의 y-n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친구든 자, 우리는 여기서 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꼭지점, 그쵸?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죠? 꼭지점이 0,0이었죠, 기본형은. 그럼 꼭지점도 따라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얘든 꼭지점이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그쵸? 꼭지점은 m, n으로 바뀌신 겁니다. 꼭지점은
그죠? m, n이 되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박스를 쳐놓을게요. 자, 이러니까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초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초점. 맞습니까? 초점은 초점은 따로 갑시다. 그죠? 얘랑 초점이 다르니까. 맞습니까? 두 개를 뭐 따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가봅시다. 여기서 초점의 좌표는 P가 초점의 X좌표인 거죠. 됐습니까? P가 초점의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얼마 되는 거죠? P, 0가 되시는 거고. 그럼 준선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축의 방정식. 축은 Y 이퀄 0이라는 그쵸? X축이 대칭축이 되시는 거죠. 되셨죠? 근데 얘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초점은 어떻게 될까요? 초점은 그대로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P 플러스 M, N이 되시는 거죠. 자, 준선은 얘는 어떻게 생긴 직선이죠? 이렇게 생긴 세로 직선이죠. 얘는 Y축 평행이동으로는 표가 안 나고 X축 평행이동만 표가 나는 거죠. X가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에다가 그냥 N만큼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실은 여기는 X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야?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넘겼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얘는 Y 콜 제로니까 이렇게 생긴 가로선이잖아요. 얘는 X축 이동으로는 표가 안 나잖아요. 위아래, 위로,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축의 방정식은 Y 콜 N이라고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표준형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뭐가 되시는 거다? 평행 이동을 하신 거다.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이 P 있잖아요. P. 그렇죠? 이 P는 이 포물선의 초점의 X 좌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P는 이 P인 거죠. 기본형이었을 경우, 있습니까? 기본형이었을 때의 초점의 X좌표인 겁니다. 초점의 X좌표. 그래서 포물선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원래 어떤 놈이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었던 건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요 P를 찾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 자, 요런 형태도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형에서 찾는 거는 쉬워요. 첫 번째 꼭지점은 얼마가 될까요? 꼭지점. 여기는 쉬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꼭지점. 이것도 제보 바랍니다.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우리 한글에서 사이시옷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0,0죠. 원점. 두 번째, 초점은 우리 초점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 P가 누구냐면 초점의 Y좌표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0,P가 초점이고 준선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준선은 얘는 가로선이 준선이니까 Y 콜 제로라고 하시면 되겠죠. X축. 세 번째 축, 그죠?
자, 여기서는 누가 대칭축이 될까요? 그렇죠? 얘는 y축이 대칭축이 될 거니까 x 이퀄 제로 됐습니까? 요거는 기본형이었는데 역시 얘를 이동시키다 보니까 자, 꼭지점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꼭지점 찾는 거는 바로 가볼게요. 꼭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서 찾는 건데 꼭지점은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x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죠? m. y좌표는 얘가 0이 되는 y값 n. 이러면 좀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얘가 0이 되는 x값 여기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x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y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그렇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있습니까? 초점 있습니까? 자, 초점은 우리가 여기서 P만 찾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래 초점이 누구라는 걸 여기서 읽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Y니까 초점의 Y좌표가 P였던 거예요. 즉 0,P를 먼저 찾아 놓은 뒤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M, P 플러스 N이 여기에 초점이 되시는 거고 그럼 준선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준선은 원래는 그쵸? y 콜 제로였는데 이거 왜 제로라고 했죠? 준선은 y 콜 마이너스 p죠. 미안합니다. 준선은 y 콜 마이너스 p였는데 y 콜 마이너스 p는 가로선이잖아요. 그죠? 얘는 y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y는 원래는 마이너스 p였는데 y축으로 n만큼 이것도 색깔을 맞출게요. 원래는 y는 마이너스 p였는데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있습니까? 축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원래 x 이퀄 제로라는 y축이었는데 세로선이죠. 얘는 x축 방향으로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x 이퀄 m이 되신다. 됐습니까?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림은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서 단 얘만 바뀌는 거죠. 얘가 0,0이냐 m,n이냐 그치? 얘가 0,0이면 기본형이고 m,n이면 표준형인 거죠. 마찬가지 여기가 m,n이면 표준형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가 m,n이 되면 표준형의 그래프인 거고 여기가 m,n이면 표준형의 그래프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표준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푸는 요령을 잘 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초점이 3,4고 준선이 마이너스 2인 포물선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건 한 번에 우리가 푸실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져가시면서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일단은 초점과 준선이 어디 있는지부터 챙겨가 볼 겁니다. 초점과 준선이 어디 있는지. 있죠? 자, 초점은 3,4라 그럽니다. 3,4 이쯤 찍어 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2래요. x 이퀄 마이너스 2.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어디다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얘가 준선입니다. 그럼 포물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면 꼭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꼭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시느냐? 초점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됐습니까? 요 선분의 중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중점은 얼마가 될까요? 더해서 반띵하니까 여기 요쯤 되실 건데 여기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 4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시작은 이 꼭지점에서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찾는 포물선의 그림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스텝은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뭘 하셔야 되느냐면은 P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스텝은 됐습니까?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맞습니까? 똑같이 가보시면 됩니다. 얘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겠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보내시면 얘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즉,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은 자, 꼭지점을 원점으로 보낼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현재 초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은 3,4잖아요. 그쵸? 자, 이게 0,0가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게 0,0가 되려면 0,0이 되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그러면 똑같이 이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당연히 y좌표는 0이 될 거고 x좌표는 얼마? x좌표는 2분의 6에서 2분의 1 뺄 거니까 2분의 5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이게 누구냐면은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래 여기에서 어디냐면 원래 초점이 2분의 5, 2분의 5면 요쯤 되시겠죠. 여기고 이런 포물선이 있었는데 그쵸?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은 얘가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겁니다. 이 포물선은.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기본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y제곱은 4px인데 p가 2분의 5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거의 x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세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세 번째 스텝은 다시 평행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평행이동.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여기는 얼마? 2 하면 10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됐습니까?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를 찾아야 돼요. P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 1,3이고 준선이 y콜 1인 포물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2번은 여기에 x축, y축. 됐습니까? 자, 1,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냐면은 1, 마이너스 3은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준선은 y 콜 1이니까 y 콜 1은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포물선은 실제로 어떻게 그려졌을 거냐 하기 전에 자, 첫 번째 스텝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스텝 꼭지점부터 찾습니다. 스텝 1 꼭지점.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꼭지점의 좌표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초점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중점을 찾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실 거냐면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었죠? 1 마이너스 3이었나? 여기가 1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우리가 찾는 포물선은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실 거냐면은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얘를 초점으로 하니까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꼭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 번째 스텝이 뭐죠?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기본형에서 초점의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기본형에서 초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기본형에서 초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서 있는 포물선이니까 0, 얼마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원래 초점이 얼마였냐면은 원래 초점이 1,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꼭지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꼭지점이 얘를 얼마로 보내야 되는 거죠? 0, 0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죠. 0, 0.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똑같이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0, y축으로 2만큼이니까 5. 5? 5?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면 이만큼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시겠죠. 이게 누구다?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인 거죠. 즉 꼭지점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그렇죠? 포물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의 방정식은 서 있는 거니까 x제곱은 4p인데 p가 마이너스 1이에요. p를 찾은 겁니다. p. 이게 p인 겁니다. 이게 p. 그래서 마이너스 4의 y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스텝으로 가시는 거죠. 세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하신다? 원래 초록색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렇죠?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4의 y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잠시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네. 아, 그쵸. 2만큼.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형의 방정식.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형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시더라. 그래서 요거는 학교 시험 정도 문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원 쌍곡선 포물선은 대부분 기본형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성질을 아주 철저하게 해 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가 이동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찾는다 정도로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 표준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세 번째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일반형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맞습니까? 얘는 표준형에서 출발합니다. 표준형에서. 표준형의 방정식이 있고, 이 표준형의 방정식을 단순히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헷갈리네요. 식 정리. 됐습니까? 그럼 표준형의 방정식은 두 종류가 있었죠? 자, y 마이너스 n의 제곱 이퀄 4p의 얼마? x 마이너스 m의 형식이 있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퀄 4p의 y 마이너스 n이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식을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몰면 여기는 누구만 2차일까요? y가 2차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시느냐면은 얘는 이런 형태가 나오시는 겁니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 제로라는 형식이 나오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얘를 정리를 하시면 이번에는 얘는 누가 2차가 되시는 거죠? 얘는 x가 2차가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되시고, 됐습니까? 얘가 우리가 서 있는 포물선의 일반형이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개를 또 기억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얘를 퉁쳐서 하나의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2차 곡선의 일반형은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의 x제곱 플러스 b의 y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의 y 플러스 abcd e 이퀄 제로 라는 형식으로 쓰실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포물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죠?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쵸?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죠. 포물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포물선. 그렇죠? 이때도 포물선. 근데 우리는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y가 2차니까 누워있는 포물선, 얘는 x만 2차니까 서있는 포물선.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전체 2차 곡선을 하나의 일반형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친구의 뭐 여러 가지들 꼭지점, 그렇죠? 초점, 준선, 그리고 축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찾으시느냐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얘는. 자,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일반형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완전 제곱. 이거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2차 함수 가지고 꼭지점 찾을 때 완전 제곱식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2차 곡선은 모두 일반형 가지고 표준형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완전 제곱식을 원래는 이용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팁을 선생님이 드린 거고, 그렇죠? 부호받고 반띵, 부호받고 반띵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표준형으로 읽어낸 뒤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일반형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초점, 준선, 꼭지점 이런 거 찾으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자, 일단은 이거부터 판단합시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인데 y가 2차잖아요. 그럼 누워있는 포물선이다, 서있는 포물선이다. y가 2차니까 누워있는 포물선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y만 이쪽으로 남깁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이퀄 나머지 넘기십니다. 그죠? 8x 그쵸?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17이잖아요. 됐습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 상수가 얼마가 있어야 되죠? 그쵸? 1이 있어야 되죠. 양쪽에 똑같이 1을 더하십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있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8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얼마? 2가 되시는 거죠. 자, 표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봅시다. 됐습니까? 자, 이 친구의 꼭지점은 얼마일까요? 꼭지점. 꼭지점은, 그렇죠? 꼭지점 찾기 쉽죠? 얘가 0 되니까 2, 됐습니까?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준선을 찾으셔야 되고 초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준선과 초점을 찾는 방법은 자, 우리가 먼저 P를 찾아볼게요. P. 여기가 8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4P였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P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P는 2인데 이 P는 누구였습니까?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X좌표였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원래 꼭지점이 0,0이었을 때의 초점이 누가 되시는 거죠? 초점은 2,0이었던 거죠. 준선은 누가 되었을까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였던 거였죠.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한 거죠. 어떻게? 꼭지점이 2,1로 바뀐 거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초점도 똑같이 평행이동 하시면 되는 거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4,1 됐습니까? 준선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y축 평행이동은 표 안 나시고 그죠? x축 평행이동으로만 두 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찾고 초점과 준선도 찾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 만드는 과정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됐습니까? 자, 2번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x가 2차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포물선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빼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 10x 이고 넘어가시면 4y에 마이너스 21이 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얼마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25가 있으면 될 거고 양변에 똑같이 25를 더해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x-5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얼마죠? 플러스 4니까 4로 묶어내시면 4에 y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자, 표준형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꼭지점은 찾기가 쉽다 이겁니다. 꼭지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인 거죠? 그쵸? 5 콤마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초점과 뭘 찾으셔야 된다? 준선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얘를 4로 나눈 거죠. 4로 나누면 P가 얼마인 거죠? 1인 거죠. 이 1은 누구냐면은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Y좌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기본형의 꼭지점은 0,0이었는데 이때 초점이 누가 됐을까요? Y좌표가 1이니까 0,1이었겠죠. 준선은 누가 됐을까요? 준선은 y 콜 마이너스 1이 준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얘의 꼭지점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거다? 5,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평행이동을 하셨네요.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초점이 얼마로 바뀐 거다? 5, 0으로 바뀌신 거다.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준선은 가로선인데 요건 x축 평행이동 영향을 안 받겠죠? y축 평행이동으로만 영향을 받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이것도 거의 학교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요거 찾는 거. 됐습니까? 조금 한 서너 문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냥 일종의 평행이동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그죠? 뭐 조금 심플하게 바로 찾는 방법이 없다 뿐 그냥 기본적인 패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초점이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3,1이고 점 6,5를 지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준선이 y축에 평행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준선이 y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y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포물선인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우리가 가장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일단 힌트로 주어져 있는 거는 초점밖에 없어요. 초점. 그죠? 초점이 얼마냐면 3,1입니다. 3,1 이쯤 찍을게요. 되시겠죠? 근데 준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이제 고민이 돼. 그 다음에 6,5를 지난대요. 6,5는 어디 있냐면 6,5는 이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두 종류가 나올 거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뭘 이용하셔야 되느냐면 이 문제에서는 자, 그냥 포물선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문제다 이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얘는 냅두시고 얘가 얼마냐면 6,5잖아요. 6,5인데 얘는 그냥 냅두시고 준선이 어딘가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근데 실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준선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얘가 초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준선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를 우리가 그냥 A로 잡을게요. x = A라는 직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의에 따르면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그쵸?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같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나오시는 거죠? 여기가 6,5이고 여기가 3,1이니까 x좌표 차이 3제곱 9 더하기 y좌표 차이 4제곱 16의 루트니까 거리가 얼마? 5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 거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6이니까 6-a가 될 건데 그렇죠? 이쪽에 있으면 a-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를 a-6의 절대값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게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a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6이 5일 수도 있고 a 빼기 6이 얼마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a가 얼마? 1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1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두 가지의 문제를 푸시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자, 준선이 a가 11이면 x = 11이고 초점이 얼마? 6,5가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 두 번째 a가 -1이면 준선이 x = -1이고 초점이 6,5가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또 만드시면 답이 두 개가 나오신다 이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빈출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들은 또 한번 해보시고,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좀 빠듯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가 끝나셨냐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포물선의 정의 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냥 설명을 쫙 하고 시간 보고 문제를 봅시다. 세 번째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 있습니까? 자, 얘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자, 여기에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죠? 두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좀 예쁘게 그리셔야 되겠네.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접한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있습니까? 자, 요 위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 없이 방정식만 보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있습니까? 첫 번째 스텝으로 두 방정식을 연립을 하십니다. 있습니까? 이걸 연립을 하시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자, 그 2차 방정식에 뭐를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판별식.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슨 말이죠? 자, 실근이 두 개란 소리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만약에 0이라면 중근이죠. 중근이면 접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경우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0보다 작다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이 그죠? 서로 이루고 있는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대칭축과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그림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판별식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다.
접하는 게 아니다. 접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누구냐면은, 이게 대칭축이잖아요. 그쵸? 요거랑 평행한 직선들은 무조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한 점, 이렇게 그려도 한 점. 요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 세 가지 케이스에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생길 수 있다. 됐습니까? 뭐냐면은 준선과 평행한 직선은 항상 두 점에서 생기겠죠. 걔는 판별식을 쓰면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케이스도 나오시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하다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 아닌가 해보시면 되더라. 근데 어쨌든 좀 특수한 형태의 직선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쉽사리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해볼까요? 자, 요거 해봅시다. 자, y는 3x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는 3x와 y제곱은 3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의 범위입니다. 됐습니까? 포물선 기본형이죠. 됐습니까? 자, 그림 안 그리고 판단을 해볼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y제곱은 3x이고 y는 x 플러스 k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너무나 이때까지는 y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는데 얘는 뭐 굳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가볼 거냐면은 얘를 바꾸시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y-k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y의 제곱은 그렇죠? y의 제곱은 3y 마이너스 3k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k가 제로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까? 9 마이너스 12k가 될 거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0이면 접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y좌표를 가지고 따지셔도 괜찮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자,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내가 여기에 포물선에 해당되는 직선을 그냥 공통으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포물선입니다. 이게 포물선의 일부분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접하는 직선. 됐습니까? 자, 나는 자, 이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원의 방정식을 했듯이 똑같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있습니까?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접점. 있습니까? 이 접점이란 표현 대신에 뭐라고도 하냐면은 포물선 위의 점 이렇게 줍니다.
포물선 위의 점. 되시겠죠? 자, 접점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시더라? 그쵸? 얘는 쪼개서 대입하시라 그랬습니다. 쪼개서 대입. 쪼개서 대입. 됐습니까? 자, 어떻게 쪼개는 거죠? 됐습니까? x제곱은 x 곱하기 x로 쪼개시고, 됐습니까? 1차항은 어떻게 쪼갠다 그랬죠? 2분의 x 플러스 x로 쪼개시면 되더라. 얘가 타입 1입니다. 이것도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자, 포물선 있습니까? 쉽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 이퀄 마이너스 x 위의 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4,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a부터 구합시다. 얘가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a의 제곱은 4가 되시고 따라서 a는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 a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2입니다. 그럼 접점이 마이너스 4,2라는 소리죠. 있습니까?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쪼개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y 곱하기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x 쪼갰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4,2 x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4, y 하나에다가 2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y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고, 그쵸? 요거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간단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조금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쪼개서 대입을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어디 있죠? 됐습니까? 첫 번째 타입 됐죠? 자, 두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뭐였죠? 두 번째 타입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원타원 쌍곡선인 경우에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는 공식이 있는데, 그 전에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됐습니까? 여기는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은 한 개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한 개. 역시 포물선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개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원, 타원, 쌍곡선에서는 그죠? 원과 타원과 쌍곡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은 두 개가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쵸?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포물선에서 기울기 공식은 따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누워있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됐습니까? 누워있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공식이 어떻게 되시냐면 y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m은 주어지는 값입니다. x 하시고 뒤에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면은 플러스 m분의 p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m은 뭘까요? 주어지는 기울기겠죠? p는 뭘까요? p는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여기는 x좌표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방정식에서 어떤 포물선에서 그은 거냐면은 y제곱 이퀄
P의 X라는 포물선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P는 초점의 X좌표가 되시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에서 그거죠. 여기에서는 자, 우리 조금 더 오늘 이거 마무리를 하고 마칠게요. 자, 힘냅시다. 자, X의 제곱은 4PY라는 서 있는 포물선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접선이 어떻게 나오시느냐면은 Y는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지니까 직선은 이렇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뒤에 붙어 있는 Y 절편이 누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의 p.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분의 p와 마이너스 m제곱 p. 됐습니까? 자, 이때 p는 누구죠? 요 포물선의 기본형의 포물선에서 초점의 y좌표인 겁니다. 그쵸? p를 잘 구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주로 누가 더 많이 나오시느냐면은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그냥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 판별식 써서 많이 구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판별식을 쓰는 게 기본 원리긴 한데 얘는 외워놓고 바로 가시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분의 p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헷갈리십니다. p분의 m이었나 n분의 p였나? 됐습니까? 우리 도형은 특히 기본 도형은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하시라고 선생님이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n분의 p와 p분의 m 중에서 헷갈리신다면 됐습니까? 우리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기본곡선이고 기본곡선은 정말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얘랑 얘를 살짝 건드려 보십시오. 안 넘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누구죠? 얘는 앞만 건드려도 안 넘어지겠죠. 얘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가겠죠. 분모에 P가 오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억하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M분의 P입니다. 안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이거 안 해드리면 P분의 M 써놓고 왜 틀렸냐고 막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됐습니까? P분의 M은 건들면 넘어가니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정적인 건 M분의 P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가봅시다. 자, 문제가 두 번째 타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포물선 그렇죠? y제곱은 16x에 접한다 그럽니다. 16x 되시겠죠? 직선 얘랑 평행한 직선이죠. 우리 이것도 연습했는데 그죠? 3x-y 플러스 2 이퀄 0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빨리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고민해 y만 넘기시면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죠? 그쵸? 기울기가 3인 이 친구의 접선을 구하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근데 또 주어져 있는 게 기본형이잖아요. P가 얼마죠? P가 4. 됐습니까? 기울기가 M인 거죠. 끝났습니다.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로 가실 거고 조심해야 될 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다. 얘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뭘 써야 되느냐면 플러스 n분의 p인가요? p분의 m인가요? 그렇죠. n분의 p죠. m이 얼마? 3, p가 얼마? 4. 됐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라고 했더니 여기 4를 아닌 겁니다. m과 p를 썼을 때 됐습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a, 1을 지난다. 그거 찾는 건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n분의 p까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입입니다. 다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타입은 뭐가 주어지는 거다? 포물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거죠. 포물선 밖의 점.
됐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는 기울기법입니다. 그럼 기울기법은 뭐다?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놓고 타입 2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n분의 p를 쓰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타입 2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접점법입니다. 접점법. 접점법은 뭐죠?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쪼개서 대입하라는 겁니다. 즉 타입 1을 쓰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언제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법 쓴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기울기법을 쓰시는 게 편합니다. 접점법은 언제 쓴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접점일 때. 되십니까? 자, 그래서 가봅시다. 두 개를 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전에 중요한 거. 미안합니다. 자, 여기는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포물선 밖에 점을 그었을 때는. 그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나오셔야 된다. 두 개. 두 개가 나오는데 기울기법으로 했을 때는 기울기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때는 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 없는 접선이라고 할게요. 접선을 주의하시라. 됐습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방정식을 풀었는데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 누구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렇죠?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하나는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하는 접선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접선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얘는 기울기법으로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없으니까 안 나오고 요 기울기만 하나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빨리 꼭지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꼭지점 x좌표에다 x 이퀄 붙이시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원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 자 여기에 자, 점 마이너스 1,1에서 포물선 y제곱은 8x에서 그은 두 접선이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대놓고 뭘 구해달라 그러는 거죠?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은 접선인데 됐습니까? 접선 두 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곡선 밖의 점일 거다. 집어넣어봐도 성립 안 하잖아요. 마이너스 1제곱하는데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구해야 되는 게 두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고민할 여지 없이 기울기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울기법.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기울기를 우리 접선의 이 기울기를 m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으셔야 되는 거죠? P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P가 얼마다? 2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은 모르니까 그대로 씁시다. mx 뒤에 뭐 붙이면 되죠? y가 2차니까 마이너스 m제곱 p나 플러스 m분의 p 중에서 y가 2차니까 플러스 m분의 p가 얼마죠? 2 써놓고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는 거죠. 대입하십니다. 1 이퀄 마이너스 m에 플러스 m분의 2를 만족시키는 m을 찾으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양변을 m을 곱하십니다. m은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2이고 넘기시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m에 마이너스 2 이퀄 0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풀어서 m을 찾아가지고 곱하셔도 되는데, 됐습니까? 요거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얘 둘 다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거에 곱을 물어봤으니까 알파 베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 자, 얘가 우리는 기울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반면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점 2,1입니다. 됐습니까? 점 2,1에서 포물선 여기에 근 접선이 있습니까? 4,K? 요거는 뭐, 네. 요것도 기울기법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접점법을 쓸만한 걸 내가 붙여놨다고 생각했는데 안 붙여놨네요. 네. 요거는 그냥 기울기법을 써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셔가지고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접점법으로 푼다면 끝까지 풀지는 않고 접점법을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꿔봅시다. 바꾸면 되죠. 여기서 포물선에 여기서 그은 두 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꿉시다. 두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법을 쓰게 되면 접선을 만들어서 다시 연립을 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는 뭘 하셔야 된다? 접점법을 쓰실 거다. 접점법. 자, 원리는 이겁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지나는 한 점 2,1이 있는데 나는 누구를 미지수로 잡을 거냐면은 여기 있는 접점을 A, B로 잡을 겁니다. 이 A, B가 두 쌍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A, B가 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B제곱은 마이너스 4A가 1번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쪼개서 대입을 씁니다. 쪼개시면 어떻게 되죠? y 이퀄 마이너스 4의 2분의 x죠. 이때 대입을 하실 때 이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b, 여긴 플러스죠. 여기가 a.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얘인데 얘가 2,1을 지나야 되니까 x 자리에 1, y 자리에 2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 어떤 아이가 나오죠? 2b는 약분하시고 그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이 나오시고 얘가 2번식이다 이겁니다. 요렇게 하신 뒤에 어떻게 하신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 b가 두 쌍이 나오신다 이겁니다. 이게 접점법입니다. 어떤 건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쭉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쪼개서 대입,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인데 자,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자, 그 다음에 x제곱 4p y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m제곱 p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포물선 밖의 점은 기울기법과 접점법이 잇따라. 됐습니까? 요 정도로 해서 포물선을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반복 숙달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